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누구에게 표를 줄지 마음의 결정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오늘 오전 중에 경기지사 후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부인의 청년 갑질 그리고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어느 후보를 찍을지 마음에 결정을 하지 못하신 유권자분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패라고 하고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열린공감TV를 보시고 마지막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리포액터의 허재현 기자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 뉴스 또는 정치인 검증 의혹 보도에 관련한 좀 약간 피로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도 그렇고, 아무튼 이게 제대로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검증 보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한 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지금 여전히, 아직 그 선거일까지는 남아 있고요. 언론들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는 선거 당일 직전까지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투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열린공감TV에서 준비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 보도에 관심을 많이 끝까지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세훈 후보의 부인, 세종대 교수로 있는 송현옥 씨죠. 네. 송현옥 씨의 청년 갑질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건데요. 우선 이제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내용이 다소 길 수가 있어서 간략히 방송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 20대 남성, 특히 20대 남성의 70% 가까운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스스로도 공정한 서울, 공정한 청년들을 위한 공정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정작 오세훈 후보의 부인인 송현옥 씨가 세종대 교수 겸 극단 물결의 대표로 있는데, 이분이 저희 취재 결과 청년들 상대로 해서 각종 갑질을 일삼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첫 번째 소개해드릴 갑질은요, 이 극단 물결, 송현옥 씨가 대표로 있는 이 극단 물결이 원래 동숭동에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장을 약 한 5년 전에 이제 임대를 주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교수로 학장이죠. 학장으로 재직 중인 세종대에서 학생들이 쓰던 연습실에서 극단의 단원들, 배우들을 모아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 물결 단원들에 의해서 연습실을 내준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연습과 공연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학의 주인은 당연히 학생들이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상업적 공연 목적으로 한 송현옥 씨의 그 공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수업에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송현옥 씨가 지금 준비 중인 이 공연에 학생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 배우들에 대해서 과연 송현옥 씨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 엄마 찬스 의혹을 살펴볼 건데요. 송현옥 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 물결에서 상당히 큰 대형 연극들을 많이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작들의 대부분의 주연 배우가 송현옥 씨의 딸인 오주원 씨가 이 주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지금 극단 물결에서 준비 중인 연극이 있습니다. 부산 연극제의 이제 폐막 공연인 귀여운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귀여운 여인의 조연출이 오세훈 후보의 딸인 오주원 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오주원 씨는 현재 이 공연을 맹연습 중인 배우들과는 완전히 떨어져서 이 연습장에 가끔씩 먹을거리를 들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에 있는 분이 지금 이 공연에 조감독 또는 조연출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청년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허위 스펙, 가짜 스펙, 이게 아닌가 저희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상이 저희가 오늘 방송할 내용의 이제 대략적인 소개였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세훈 그 후보가 지난해 이제 4와 7 재보궐선거 때 당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 유달리 청년 그리고 공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 이거에 작년에 재보궐선거 그렇죠. 여기 이제 출마했을 때의 이제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이제 연설을 했던 내용들 좀 가져와 본 거네요. 한번 좀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일단 오세훈 당시 후보, 청년층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이제 후보를 나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몹시도 두렵다. 젊은 친구들 이런 경고가 두렵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공정한 서울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제 당선이 되셨던 거죠. 공정한 청년 서울을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고 취임새에도 역시 공정과 청년을 위한 서울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역시 오세훈 후보가 페이스북에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당선 직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밝혔죠. 오세훈 씨. 공정과 상식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렇게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강 기자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계속 공정, 상식, 그리고 청년들의 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당선 비결이고 본인들이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선언을 하는데 글쎄요. 뭐 당장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교수로 있는 세종대 학생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사실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좀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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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이렇게 여전히 또 그 공정과 그 정의의 이제 화신인 것처럼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갔는데 유감스럽게도 정작 오세훈 후보의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인 송현옥 씨가 유달리 네. 청년 갑질 의혹, 그다음에 엄마 찬스로 요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워낙 이제 유명한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언론의 네. 관심은 늘 오세훈 후보에게 좀 집중되었고 네. 부인 송현옥 씨도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네. 세종대학교 연극영화학과인가요? 연극 네. 연출인가요? 하여튼 그 교수인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제 사진은 이제 5월 14일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이제 유세에 이제 응원하러 온 이제 부인 송현옥 씨의 모습이고요. 요 다음 이제 슬라이드는 이제 이건 오늘 바로 오늘이죠? 오늘인데요. 네. 네, 오늘 이제 뭐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각 이제 그 이제 뭐 지방선거 후보들이 네. 부인 또는 남편과 함께 이제 이렇게 기표소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나오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 후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부인 또는 남편, 가족 이런 것들까지 사실 도덕성 검증의 영역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더더군다나 이제 어제 경우 제가 오세훈 후보 부인에게 오늘 방송할 갑질, 그다음에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해서 그 카카오톡으로 해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해명을 안 하셨어요. 이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나란히 오세훈 후보와 함께 기표소에서 이제 그 사진 기자들의 그 사진 촬영에 저렇게 당당히 응하면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 또 서울 유권자들에게 그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이제 의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송현옥 씨가 이제 어떤 분인지를 한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세종대학교 현재 연극, 영화, 연출 이 학과의 교수로 지금 그 학과장도 맡고 있고 학과장이 아니고 지금 학장입니다. 학장.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네,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극단 물결이라고 2008년도쯤에 만들어진 일종의 좀 이제 그죠? 극단 연극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결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오세훈에 비해서 언론의 이제 주목은 덜 받아왔지만 연극 영화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이제 뭐 본인의 그냥 뭐 사적인 활동 뭐 이렇게만 이제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극단 물결이 뭐 서울시 출연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여러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익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적 검증의 대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청년 갑질, 그 다음에 엄마 찬스를 썸네일로 우리가 소개했던 데는 이제 바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죠. 네. 그 오세훈 후보의 그 딸인 오주원 씨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무용과 출신의 그 배우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그렇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극단 물결에서 그 상영했던 올렸던 연극의 대부분의 그 주연 배우കൾ 전부 이 오주원 씨가 오세훈 후보의 딸인 오주원 씨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기사에도 2008년 기사라서 당시만 해도 이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막 크게 주목하던 사회 현상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도면 이제 막 극단 그 물결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서 뭐 사실은 연극 업계의 이제 그 현실을 열악한 현실을 감안을 할 때 그 첫 출발을 할 때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뭐 가족들의 그 출연이 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극단 물결이 2008년 출범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극단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해외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 주목받는 공연에
계속해서 자신의 딸을 주연 배우로 캐스팅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땐 청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 지금의 이제 사회적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네,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08년에는 뭐 이제 뭐 훈훈한 미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제 사회적 눈높이로 바라보면 네.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뭐 전형적인 엄마 찬스, 부모 찬스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실력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연 자리를 꿰찬다는 거는 그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그동안의 극단 물결에서 공연했었던 주요 작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햄릿 여자의 아들, 저 연출 송현옥 씨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죠. 그리고 그 밑에 주연 배우를 보게 되면 오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빨간색 표시를 빨간색 박스 표시를 좀 주목해 주시면 바라고요. 2014년작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2018년작인데요. 밑바닥에서라고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주목을 받은 작품인데 왜 그러냐면 국내 이제 그 연극 사상 처음으로 그 러시아 그 고리끼 연극전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그 개막 공연을 했던 굉장히 비중 있는 연극입니다. 이 밑바닥에서 이것도 역시 송현옥 씨가 연출을 했고 주연 배우는 오주원 씨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밖에 또 의자 고치는 여인이고 2020년작입니다. 이것도 연출 송현옥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주연 배우는 오주원입니다. 지금 뭐 포스터에 보이는 저분이 이제 오주원 씨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입니까? 또 있네요, 근데. 주요한 작품만 지금 소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이제 셰익스피어 원작인 오델로, 오셀로도 역시 연출 보면 송현옥 씨고요. 주연 오주원 씨입니다. 이건 2020년 11월 달에 상영이 됐던 거네요. 자,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 훈훈한 미담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뭐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마찬가지일 거고 뭔가 오디션 경쟁 절차를 그렇습니다. 밟아서 분명히 이제 극단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뭐 개인 뭐 그냥 뭐 학예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따님이 자주 선발이 되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저게 이제 연극 영화를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이제 따님은 이제 무용을 전공이거든요. 아, 그렇죠. 무용을 전공한 분이 어느 정도의 연기력의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 송현옥 씨가 연출했었던 작품들은 이제 이 무용과 함께 안무가 곁들여지는 연극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이 작품에 다 나름대로의 그 특색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주원 씨가 주연을 도맡는다라고 하는 건 좀 쉽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극단 연출에서 또 준비 중인 연극이 한 편 있습니다. 그걸 함께 볼게요. 이게 부산국제 연극제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폐막작으로 귀여운 여인 이게 이제 극단 또 물결에서 지금 준비 중인 공연인데요. 폐막작으로. 네. 이거 굉장히 큰 행사의 폐막작.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극단 물결이 역시 또 그러니까 이 연출 예술 업계에 이 극단 물결의 비중을 좀 보여주는 어떤 흐름을 계속 좀 볼 수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부산국제연극제 이제 포스터에는 이제 주연 배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오주원 씨가 또 출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저희가 좀 의심을 가지고 이 극단 물결 측에 문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방금 전에 문자가 있죠, 오른쪽 아래. 그랬더니 오주원님은 안무 조감독으로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국제연극제에 이미 오주원 씨는 이제 조연출로 명단 조감독으로 이름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조감독이면 감독 바로 미친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이제 주연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일종의 좀 이 예술 업계에서 굉장히 뭐 일종의 좀 승진 같은 걸 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연 배우는 이제 돋보이는
네. 주연 역할들은 이제 충분히 경력을 쌓았다고 판단한 네. 것 같고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이 극단 물결을 본인이 이제 물려받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연출가로서의 또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뒤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오주원 씨가 그 조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준비 중이니까. 네.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가짜 스펙이 되는 겁니다. 이 부산 연극제의 폐막작인데 네. 여기서 조감독의 경력이라면 앞으로 여러 뭐 사회적 직책을 뭐 이렇게 뭐 맡게 될 때 굉장히 큰 커리어로 사용이 될 텐데 근데 이게 무늬만 지금 조감독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좀 취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극단 물결이 상당한 허다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극단 물결의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인터넷상으로는 그 동숭동에 여러 극단들이 항상 많죠. 네. 거기 명륜 2가에 극단 물결의 주소지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곳을 한번 직접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게 5층짜리 건물인데 굉장히 건물 좀 허름하죠. 그러네요. 네. 허름한데 지금 방금 전에 마지막 그 화면에서 봤던 것이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의 이제 우편함인데요. 이 우편함에서는 극단 물결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극단 물결이 예전에 쓰던 그 연습실 지하로 연습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연습실에 이제 가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극단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단 관계자분과를 통해서 극단 물결, 그다음에 이 송현옥 연출가에 대해서 연극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극단 물결의 뒤를 이어서 이분들이 여기 입주하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한번 그 인터뷰 녹취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 극단 물결이 있던 자리 아닌가요? 네네, 그 물결이 그만뒀고요. 여기 사용을 그만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수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그럼 물결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활동을 전혀 안 한다고요? 물결이라는 극단자체. 그래요? 저 그 부산 국제연극제 혹시 아십니까? 네. 그거 이번 폐막작으로 물결 작품 올라갑니다. 그래요? 폐막작으로 물결 단장이 송현옥 씨가 폐막작으로 그래요? 그리고 거기 따님 오주원 씨 혹시 아십니까? 오주원 씨가 조연출인가요? 안무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건물이 그 송현옥 교수 아버님 건물이잖아요. 이게 손흥국 교수님 아버님 건물이에요? 그렇게 한데 일단 여기 사용은 안 하신 지가 꽤 됐어요. 그래요? 저희가 들어온 지가 한 2년 6개월 됐는데 그 전에도 한 2, 3년 정도는 아예 사용을 안 했죠. 지금 뭐 이건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건 잘 세종대도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까지는 저희도 들었는데 저희는 잘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입주를 하신 게 이어서 이제 입주하신 거잖아요, 그쪽. 아니 물결이 하다가 그 송현옥 교수가 이 연습실 사용을 접었어요. 그럼 여기가 공실이 되고 공실이 된 거를 이제 그 다른 사람이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건물 관리를 해주면서 연습실을 개별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거를 세를 내놓은 게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왔죠. 물결 빠지고 바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
네, 지금 이제 보신 대로 극단 물결이 저 건물을 사용한 지는 꽤 오래돼요. 비운 지는 꽤 오래된 걸로 보이죠. 네.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정작 건물은 네. 지금 이제 입주하신 분 얘기로는 본인이 이제 여기에 들어온 이제 새로 들어온 게 2년 반쯤 된다고 했고, 본인들이 새를 들어오기 전에 약 한 2년간 또 공실로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건물을 관리하면서 네네. 이쯤 연습실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합쳐 보면 대략 한 2017년, 2018년쯤부터 그렇죠. 건물을 비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 물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또 러시아의 그 막심 고리키 연극제에 초청을 받아서 개막 공연을 했던 굉장히 큰 공연을 했었던 네. 극단이 지금 사무실을 비웠는데 그럼 다들 연습은 어디서 하고 있는 연습은 거죠? 어디서 하고 있는지 참 이렇게 큰 규모의 네. 행사들에 많은 연출과 인력들이 네. 투입되는데 어디서 하여튼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곳에서 뭔가 하고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저기 극단 관계자, 지금 현재 그 세를 들어서 사실 극단 관계자분이 지금 자기가 세를 들고 사는 건물은 그 송현옥 교수의 아버지 네. 소유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이고 5층이죠. 그리고 이제 지하층에 있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소유주를 보면은 이제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송시성을 쓰는 분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마 형제 관계. 예, 한 분이 네. 59년생, 66년생인 걸 봐서는 뭐 아버님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도 아마 송씨 형제들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송씨 일가의 건물로 의심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극단 물결의 경우는 자신이 쓰던 연습실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임대를 주고 임대료 수익을 내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고 지금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2017년 이후서부터는 극단 물결은 별도의 그 연습실을 얻지 않고요. 네. 송현옥 교수가 결국 세종대 교수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학장을 하고 있고. 네네. 결국 그래서 학생들이 쓰는 연습실을 사실상 본인이. 세종대 학생들이 쓰는 연습실을 네네. 극단 물결이 그렇죠. 사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한번 세종대를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선 이제 저희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그 오주원 씨가 과연 이 공연의 주연을 이렇게 독점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 공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동숭동에 이제 그 또 다른 극단 관계자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송현옥 교수라던가 오주원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뭐 가령 업계에서 이제 송현옥 씨가 실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판 같은 거는 그건 그냥 그걸로 유명하죠, 사실. 어떤 거예요? 오세훈 시장 와이프다. 업계에서 실력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오세훈 시장 와이프다 이게 유명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계에서는 그렇게 뭐랄까 메밀과 있거나 저는 그렇게 안 들어봤거든요. 오주원 씨도 그럼 마찬가지. 네, 오세훈 씨 딸이다. 전혀 알 수 없죠. 그럼 오세훈 씨 딸이라는 정도는 아시죠? 그 정도만 알죠. 그 정도.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그 부산 국제예술제 폐막자까지 하고 연극계 거의 최초로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큰 행사를 치르는 극단의 주연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름조차 제대로 안 알려져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외네요. 네. 이름은 알려져 있죠.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그 연출 실력이나 아니면 그 연기 실력보다는 오세훈 후보의 오세훈 시장의 부인 또 오세훈 시장의 딸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연극 극단 관계자의 평은 상당히 좀 인색하고. 네.
뭐 보였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한 분의 인터뷰만 보내드렸지만 사실 이제 사전에 이제 좀 그 네. 기초 취재를 할 때도 사실은 네, 비슷한 취재 증언들을 네, 전문가들에게 이게 여러 차례 좀 예. 듣고 사실 좀 취재를 했는데 비슷한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네. 송현욱 씨가 이제 연출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네. 않았던 것 같아요. 연극이 뭐 좀 연출이 좀 난해하다. 네. 뭐 좀 이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의 연출이나 아니면 또 연기 실력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는 네.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네. 같아 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극단 물결이 이제 동숭동은 이제 다른 극단에 이제 세를 주고 본인은 지금 이제 세종대 학생들이 쓰는 이제 연습실을 수시로 자신들이 이제 공연 준비를 네.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세종대를 제가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관계자를 하니까 그 세종대에 그 충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극예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쓰는 이제 건물들인데 네. 그 충무관에서 이제 그 극단 물결이 지금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곳에는 뭐 극단 물결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거기에는 3학년 학생과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이제 뭐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 일단 충무관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 현장 스케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팜플렛 하나 좀 가져가. 네, 팜플렛 저희 4,000원에 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돼요? 네, 카드 가능할게요. 계좌이체해주시면 되거든요. 계좌 입금. 이거 어떻게 계좌 입금을 하지? 나중에 킹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저기 4학년 학생? 4학년 공연입니다. 4학년 공연인데 이게 졸업 작품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1학기 그냥 프로젝트 공연입니다. 아 이렇게 프로젝트로? 네. 이건 교육 실습이라니까 유료 공연은 아니고 네, 무료 공연이에요. 무료. 저렇게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인 거죠. 네, 세종대의 이제 공간인데. 지금 이제 저 충무관에서는 이제 네. 4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연습해서 이제 공연을 네. 이제 하고 있는 네. 모습이 지금 확인이 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4학년 학생들이 저 공연을 올리기까지 예. 굉장히 우여곡절이 아, 그래요? 많았더라고요. 어떤 우여? 네,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네. 하겠지만 역시 네. 극단 물결이 네. 그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충무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좀 어렵게 한 재학생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송현욱 교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웬만하면 이제 자신이 그 모시고 있는 그렇죠. 학과의 이제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것도 네. 처음 보는 기자한테. 그러게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저희가 조금 처음에는 저를 좀 경계하다가 조금 얘기가 조금 진전이 네. 되다 보니까 속내를 털어놓는데 송현욱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인터뷰, 재학생하고 인터뷰. 근데 이분이 신변이 노출될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이건 대역으로 네, 네, 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네, 송현욱 교수에게 뭔가 그렇죠. 불만이 많은지 한번 좀 네, 학생들의 좀 솔직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게 그 일종의 열정페이 논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정당한 뭐 100% 노동의 대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실습생이나 인턴이 받는 정도의 페이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송 교수님 극단 공연 참가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난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재학생이 아니고 졸업하고 나온 학생들이라고요? 네. 졸업생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페이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 뭐 송 교수님은 거기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학생이나 그 졸업생 입장에서는
유명한 연출가 밑에서 또 뭐 유명한 연극에 내가 출연 기회를 얻는다. 뭐 그런 것에 그냥 의의를 두고. 네, 뭐 그런 데 의미를 두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졸업생들이니까 저희가 졸업한다고 해서 취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돈도 돈이지만 특히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학생들이 약간 좀 이렇게 부당함은 알면서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걸 바꿀 수는 없고 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을 만약에 출연시킨다면 이제 교육 목적으로 네. 기회를 준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졸업생을 상대로 저렇게 계속 활용한다라는 건 좀 상식 바뀌네요.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허재현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그 졸업생의 경우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이제 극단 물결을 위한 연극에 참여한다고 얘기한다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설령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극단 물결의 상업 공연을 위해서 학생들이 그 공연에 참가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교육의 이제 목적하고도 물론 혼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최소한 이제 실습생이나 인턴에 이제 그렇죠. 준하는 그러한 대가는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학생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송현옥 교수가 이렇게 학생 배우들을 공연에 참가시키는 것에 대한 이렇게 정당한 대가, 네. 뭐 이렇게를 뭐 개런티 같은 걸 이렇게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개념이 없으신 네. 그런 것에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분은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좀 그렇군요. 아쉬움을 네. 토로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졸업생인데 나의 어떤 그 극단에 뭔가 허드렛 일을 이렇게 맡겼을 때 졸업생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거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완전히 뭐 그 집단 사회에서는 또 배제될 수 있는 어떤 위협감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일을 이렇게 무료 봉사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처지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경우는 뭐 당장 이제 학점, 네. 그다음에 이제 영향,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극단에 이제 취업, 뭐 추천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거 할 때 이제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 연극 업계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려면 네. 어쨌든 송현옥 교수는 굉장히 실력자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열정페이 소위 얘기하는 뭐 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공연에 참여를 사실상 약간 좀 강제를 하더라도 네. 그걸 좀 거역하기가 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송현옥 교수의 딸 이제 오주원 씨가 아까 극단 물결의 공연을 이제 주연을 이제 독점하고 있다고 했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고 네. 있는지를 한번 그러게요. 좀 물어봤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혹시 연극 쪽에 그 오주원이라고 하는 배우 아세요? 네. 어떤가요? 그분은 뭐 일단 극단 물결 공연에서 주연으로 많이 캐스팅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연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그분이 연기를 전공한 건 아니고 무용 전공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송 교수님이 연출하시는 공연은 무용이 가미된 공연들이 많아서 아마도 계속 그렇게 쓰지 않나. 뭐 무용이 가미가 안 된 공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한 연극. 아, 그런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부 지원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한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가서 공연하는 거면 공개 오디션 절차 이런 걸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그냥 그 연출가가 그냥 임의로 캐스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원칙에 충실할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는 또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봐도 공개 오디션을 봐도 그 안에서 이제 그분의 힘이 그러니까 오디션을 봐도 아마 본인이 원하는 배우들을 그 안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을까요? 네. 이게 뭐 전형적인 엄마 찬스에 뭐 이런 비난이 지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재학생의 네. 경우는 이제 오주원 씨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직접 잘 모르니까 네.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은 좀 했어요. 그래서
굳이 주연으로 많이 쓰인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무용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무용이 가미된 연극에 좀 주연으로 뭐 쓴 것은 좀 그런 쪽에서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초청된 그 연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개 오디션도 봤거든요. 근데 이런 공개 오디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주원 씨가 지원자보다 월등하게 그 탁월한 연기 실력을 발휘했다면 몰라도 계속해서 그 극단 물결의 공연의 주연을 도맡아 하는 것은 이 학생 입장에서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좀 그러네요. 보였습니다. 네. 이게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씨가 이렇게 친척을 KT에 채용 이렇게 청탁한 것 같고도 지금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지금 형사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큰데 그래서 규모는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극단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연 자리를 꿰차고 이런 것들도 공개 오디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식적인 오디션 절차에 자꾸 그치고 이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라고 봐야죠. 이게 단순히 무슨 연극계라고 해서 우리가 달리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이 학생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그 큰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제 극단 물결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생들이 쓰는 이제 이 리허설실, 연습실을 이제 자신의 공연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 학생들한테 연습실을 비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특히 4학년 학생들이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있는 그 충무관으로 와서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공연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까? 네. 아니 내가 내 등록금을 내고 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그 시설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용료인데 왜 다른 일반 회사에 그런데 이렇게 밀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학생이 저하고 인터뷰하는데 가장 조금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학생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납득하기 어렵죠. 좀 믿기지 않는데요. 사실 취재하고 오셨으니까 사실이겠지만 이게 좀 믿기지 않는 증언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네, 이 부분 어쨌든 학생의 인터뷰 한번 대역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연습실이 여기 한 개 있고 광개토관에 한 개가 또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광개토관 연습실을 쓰던 친구들이 극장에 들어오면서 이 친구들과 연습실을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물결이 광개토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극장에 왔는데 연습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친구들이 원래 연습실을 쓰고 있는 친구들한테 연습실을 빼달라고 하면 또 이 친구들은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용산으로 마치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서 생긴 그런 문제가. 네, 그렇죠. 그래서 학부생들이 이렇게 연습실 없이 극장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네요. 네, 어쨌든 저희 졸업 심사가 달려 있고 지금 4학년 1학기 제가 듣고 있는데 다음 4학년 2학기는 무조건 그때 잡으시거든요. 그러면 논패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캐스팅이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두들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광개토관에서 연습하는 거는 전부 졸업생들인가요? 그게 저희가 거기 있다가 이리로 넘어와서 결국에는 저희는 그러니까 극장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공간이 없고 휴게 공간 없이 그냥 연습실도 없이 무조건 넘어온 거예요. 일단 저희는 극장 입성은 해야 하고 왔는데 여기 연습실에 3학년 친구들이 또 쓰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 친구들이 광개토관으로 가야 되는데 광개토관은 물결이 들어와 있고 이런 거죠. 지금 그러면 연습실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극장에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 건가 보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분장실에 모든 임원이 스태프들 해서 한 40명 정도 그냥 분장실 옆자리까지 앉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었고 이제 공연이 오늘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 3학년 친구들이 배려를 좀 해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공연 날만 친구들이 여기를 좀 비워주기로 했어요. 놀랍네요. 어떻게 저런 이게 세종대학교 학교 쪽에서 알고 있는 사안인지도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놀라운 증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요 설명을 이제 좀 이야기가 조금 네. 어렵죠.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세종대에 가면은 이제 관계토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주 그 신식 건물이고 깨끗한 건물이고 어허. 괜찮아요, 시설이. 네. 그 관계토 건물에 이제 그 4학년 학생들이 리허설 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학생들은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충무관, 좀 넓죠, 비좁은. 그 충무관에서 연습실을 쓰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연장은 그 낡은 그 이 충무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이제 그 관계토관 신관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공연이 이제 시작되면 뭐 1주 전이든 2주 전이든 그 충무관으로 내려와서 네. 그 공연장 옆쪽에 있는 연습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공연장 옆쪽에 연습실을 쓰면서 이제 수시로 이제 그 공연장에 왔다 갔다 해야 네. 되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원활한 이제 공연 준비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4학년 학생들이 이 충무관으로 공연장에 있는 충무관으로 내려오게 되면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자리를 비켜서 4학년 학생들이 비워놓은 네. 그 관계토관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 4학년 학생들이 서로 연습실을 맞교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4학년 학생들이 그 연습실을 비우자마자 그 자리에 극단 물결 단원들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은 그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학생들이 내려오긴 했는데 3학년들은 너희들 나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4학년 학생들이 연습실을 못 쓰고 그러니까 공연장 옆쪽에 있는 분장실이나 뭐 이런 쪽에 와글와글 모여서 이 공연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지금 난장판이 지금 어이가 없네요. 이게 이제 연출이 된 겁니다. 조금 학생 자치가 과거만큼 좀 살아있고 학생의 활동이 활발하거나 그러면 네. 이건 진작에 그 학과 학생회가 뭐 대자보도 쓰고 그 교수에게 항의하고 왜 본인의 개인 어떤 그 사기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거길 뺏겨도 벌써 학교가 난리 났었을 거 제 학창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학생 자체가 많이 붕괴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꾹 참고 그냥 소가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네. 도대체 극단 물결은 무슨 생각으로 4학년 학생들이 쓰던 연습실을 네. 본인들이 버젓이 저렇게 들어와서 3학년 학생들과 4학년 학생들 양쪽 다 굉장히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네.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 관계토관, 극단 물결이 있는 관계토관에 있는 리허설룸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신식 건물이네요, 역시. 네. 네. 아까 충무관보다는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이 학생들을 건물이죠. 위해서 써줘야 될 참 좋은 건물인데. 네. 저기 이제 12층에 그 리허설룸이 있고 그곳에 원래는 예정대로는 충무관에서 이제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연습실을 비워준 3학년 학생들이 저 관계토관 12층에 올라가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럼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저 12층에 지금 극단 물결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연습실을 그 리허설룸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가서 제가 일단 인터뷰를 시도해 봤고요. 아, 네. 우선적으로 이제 인터뷰는 학생 배우들 그 극단 물결 공연을 위해서 지금 함께 공연 준비 중인 학생 배우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네, 보시죠. 물결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네. 네, 인터뷰군요. 여기 대부분 다 졸업생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연하시는 분들이? 대학원생들도 있고 고? 외부 배우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좀 노동 분야를 전공한 이제 저 기자라서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뭐 학부생도 그렇지만 졸업생이고 이 저 귀여운 여인이 이거 유료 공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유료 공연에 이제 단원들 연습을 하면 졸업생이면 보통 개런티가 있잖아요. 이게 개런티를 주나요? 네. 당연히, 네네네.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제가 다른 학생들한테 들으니까 거의 못 받는다 그러던데요. 이 연습 기간 동안에.
아니요. 저희는 다 페이가 측정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네.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송 교수님과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지. 송 교수님이 답변을 안 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찾아왔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지금 약속하시고 오신 건가요? 저랑 같이 제가 아니요. 조연출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은데 연습 기간 중에 지금 최저임금이 지급이 됩니까? 네네, 되고 있고요. 아니 학생한테 연습 단원들한테 여쭤본 거예요. 네네, 되고 있어요. 예? 아니 저 뒤에 계신 단원들한테 여쭤본 거라고. 저희 다 배우 단원이에요. 네. 월급으로 지급이 돼요? 아니요, 그거는 각자 아니 1급으로 지급이 됩니까? 주급으로 지급이 돼요? 어떻게 페이가 어떻게 지불이 돼요? 단원들은 지금? 그걸 지금 저희가 네. 왜 갑자기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질문하시는 게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예민한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시고 오신 것도 아니고 네. 연습 중에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하시면은 네. 좀 곤란하시거든요. 아니 단원들 이제 노동과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 공연 분야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게 열정 페이 논란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어서 이쪽에 송 교수님은 네, 연습 기간 중에 연락하고 오시는 게 저희가 좀 덜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럼 네, 그게 나가시기로 그래요? 네. 아니 저는 단원들 얘기를 직접 듣고 싶은데 지금 월급, 주급, 1급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 저 페이가 지불돼요? 그런 거는 어떤 공연팀에서도 월급이나 1급이나 주급에 대해서는 네. 각자마다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제작 쪽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제작 분이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앞에 계시니까 여기 근로계약서 쓰신 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선생님. 계약서를 당연히 쓰죠. 아니 당연히 한번 쓰죠. 손 들어보세요. 근로계약서 쓰신 단원분들. 저희는 다 씁니다. 네, 저희가 곤란합니다라고 어떤 남성분이, 남성. 네, 지금 저서 주로 얘기한다는 답변을 게 하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있죠. 네네네네.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있는데 여성분은 송 교수 바로 밑에서 이 공연을 전반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이제 매니저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은 이제 그 또 송 교수 밑에 있는 조교예요. 이 두 분이서만 주로 이제 그 답변을 하고 네. 거기서 있는 그 학생 배우들로 보여. 거기 제가 이제 재학생들한테 듣기로는 졸업생들로 네. 그러는데 대학원생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송 교수 밑에 있는 이제 지금 현재 박 네. 제자들이죠. 그런데 정작 학생 배우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면서 제 질문에 그런 대해서 분위기네요, 딱 보니까. 네, 답변을 하지 네. 못하고.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그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 쓰신 분 손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쭈삣쭈삣하고 그리고 네. 지금 급여는 어떻게 받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답변을 서로 못하고. 네, 만약에 이제 찾아가셨을 때 약간의 중간 관리자라고 해야 될까요, 저분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네,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네. 추정이 좀 되는데, 사실 중간 관리자가 그렇게 딱 지키고 있으니까, 네. 네, 특히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아마 말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조교, 그 다음에 그 매니저 두 사람이, 따로 나가서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네.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뭐 두 사람을 따라 나가서 좀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가 봤습니다. 네. 역시 그 학생 배우들의 그 처우에 대한 네. 얘기를 제가 이제 주로 네. 물어봤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네, 어떤 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서 네. 저희가 그리고 계약서의 기준은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네. 우선은 계약서를 다 당연히 하는 거고 이거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외부 배우, 프로 배우들까지 들어와 있는 제작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프로 배우들이야 네. 당연히 계약서 쓸 거고요. 당연하죠. 일반 이제 그 여기 좀 학생들도 대학원생들도 있고 네. 지금 학부생들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네, 학부생은 전혀 참여를 할 수. 대학원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일반 졸업생들도 네. 같이 있는 거잖아요. 졸업생이 아니라 이제 외부 배우죠. 프로 네. 배우들. 아니, 그 프로 졸업생- 제가 알기로는 프로 배우들 4명 있고 여기에
학생 배우가 한 30여 명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아는데. 학생 배우가 아니라 학생 배우는 9명 정도이고요. 네. 나머지는 스태프분들이라서 스태프분들도 하물며 전부 다 프로 무대에서 대학로에서 있으신 분들을 기획과 제작팀에서 만나서 섭외하고 데려오신 분들이지 이거는 학교 프로젝트 공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젝트 공연은 당연히 무임금으로 그래요? 받고 진행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극단 단원들끼리 합의해서 무임금으로 지급이 되는 최저임금이 저희가 뭐 8천 얼마, 9천 얼마로 삼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게 외부 배우 프로들도 최저임금 못 받아요, 선생님. 근데 그걸 그냥 열정페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이건 왜냐하면 100만 원으로 일을 못 하겠다. 그럼 안 하면 되죠. 왜 그걸 왜 와서 하냔 말이에요. 이번 공연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분들 답변 태도 보면 또 그 뭐 본인이 임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저희 학생들 쭉 있을 때 최저임금은 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최저임금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밖에 나서 물어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줄 수 없다 이렇게 그러게요. 네.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이번 공연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연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해서 무임금으로 네. 공연을 준비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요 인터뷰에는 뭐 제대로 잘 설명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 주장은 이 공연을 지금 준비 중인 그 학생 배우들에게도 그 개런티를 다 주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개런티가 최저임금 수준이냐라고 했더니 최저임금 수준은 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는 걸 사실상 좀 인정한 셈이네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공연계 이제 내부에서만 계속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어도 그게 부당한 처우인가, 그냥 관행인가, 뭐 헷갈릴 수도 있고 설사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 이것을 함부로 발설했을 때 내가 받게 될 공연계 내부의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뭐 노동 착취의 현장 뭐 이런 곳에 대한 문제 의식이 또 물론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이제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극단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제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그런 부분들, 청년들의 아픈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공직자 부인의 사실 또 태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날카롭게 좀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제 이 매니저, 그다음에 이제 조교는 계속 이제 그 공연업계의 이제 현실을 얘기를 해요. 공연업계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네, 되고, 네. 뭐 공연업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그렇죠. 물론, 네. 현실은 뭐 있는 그대로 직시는 하지만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것은 좀 다를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다만 다른 어쨌든 공연업계가 그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학생들의 그 노동 인권들을 보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재앙적인 요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공정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당한 현실을 사실은 개선해 나가야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오세훈 후보에 가장 가까운 이 배우자가 학생들을 자신의 그 상업적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 학생 배우들을 동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열정페이를 이게 논리적으로 변명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 뭐 정말 소상공인들 사실 실제로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로 우리가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열정페이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누구나 다 열정페이 받고 일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식으로 어렵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경영 능력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죠. 그것을 핑계로 열정페이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극단 물결이 뭐 꼭 우리 사회에 무슨 뭐 공공재도 아니고 본인의 사기업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을 닫는 게 맞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지금도
이번에 방금 재학생 인터뷰에서 드러났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극단 물결이 학생들의 연습실을 사실상 뺏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참, 네. 이건 좀 믿기지 않는 사실 취재 현장입니다, 네, 이거는. 멀쩡히 자기 아버지 혹은 송 씨 일가가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있단 말이에요. 그 연습실은 그냥 네. 남한테 세를 놔주고. 그렇죠. 그것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자신들은 이렇게 세종대에 학생들이 쓰는 연습실에 그렇죠. 와서 이 공연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반응이 진짜 궁금한데요. 네.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 부분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극단 물결은 원래 저쪽 명륜 이가에 있었잖아요. 어떤 명륜이? 주소지를 네네, 대학로, 네,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네네. 근데 거기는 이미 이제 사무실은 비어져 있고 거기 이제 다른 극단이 입주해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굳이 선택할 근데 우리가 이유가 흔히 없습니다. 얘기하면 이제 극단이라고 얘기하면 그 극단의 전용 연습실이라든지 무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소를 쓰잖아요. 지금 구글링 검색을 하면 여전히 명륜 이가로 나와요. 극단 물결은. 그거는 그냥 컴퓨터 시스템상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네, 그러면 다시 지금-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공식적인 극단 물결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사업자상의 주소가 공식적인 거고요. 네. 글로 저희가 사무실로 우편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대부분은 그럼- 실무자랑 메일이나 통화를 하기 때문에 뭐 우편에 대한 문제나 그 우편으로 받는 거는 명륜 이가로 받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쓰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편은 어디로 받아요? 그러면 극단 물결을 실무자가 받죠. 실무자가 주소가 되어 있을 때 실무자가 따로 받거나 이렇게 만약 실무자가? 통화를 했어요. 실무자가 저래요. 네. 그러면 저라는 사람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실 실무자 거 아니에요. 주소로 실무자 주소로가 그렇게 하거나 극단 주소가 된다는 아니면 거네? 선생님을 찾아오신 것처럼 세종대학교라는 걸 아니까 찾아오신 것처럼 조교실에 보내겠죠. 그러면 조교가 알아서 선생님과 컨택할 수 알겠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극단 물결에 지금 공식적인 사무실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흔히 공식적인 사무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계속 공식적인 사무실이 없는 걸로 나올 것 같은데 공식적인 사무실이 아니 우리가 동숭동 이런 데 가면 보통 극단들 많이 있잖아요. 건물에.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선생님께서 아시는 거를 자꾸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 네. 모든 극단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 네. 수만 개가 저만 해도 개별 극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무실? 왜 그게 필요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독단적으로 배우들을 모아서 연습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예. 네, 일단 좀 외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저 해명이 지금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네. 네, 어쨌든 극단 물결은 놀랍게도 이게 해외 네. 연극제에도 개막적으로 초청된 유명 극단이고 무려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극단인데 네. 극단이 지금 자신의 독자적인 연습장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게 좀 이상한데요. 네. 그러니까 네. 사무실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그렇죠. 연습실. 세종대에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그렇죠. 학생들을 내몰고 지금 거기를 연습실을 쓰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사실상 그렇죠. 사실 연습장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대의 또 공적 공간을 네. 모르겠습니다. 무단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뭔가 하여튼 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을 지금 뺏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그렇죠. 지금 써오다 보니까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지신 게 아닌가 지금. 네.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 좀 인터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왜 이렇게 상업 공연을 연습을 하는데 이걸 학교 네. 시설을 이용을 하는지 그게 문제가 안 되는지 네, 그거 네.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네, 같이 네.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는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나요? 이 연습실은 지금? 지금은 저희끼리 모여서 연습하는 거였기 때문에 선생님도 안 계시는 거고요. 저희 여기는 조교를 통해서 저희는 학교로서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제로 운영되는 거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저희가 들어와서 지금 연습 중인 거고 대여료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학교가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가. 그럼 말이 안 되죠. 학교 시설을 대여해 주는 건데 돈을 받을 수는 있죠. 여기는 12층은,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학과에서 학과의 관리고 12층은 전혀 지금 저희 연극영화과 그럼 여기 사무실 비어 있는 거 아무나 와서 쓸 수가 있어요? 못 쓰죠.
조교의 허락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지금 저거는 이제 학부생들도 아니고 대학원 지금 수업 과정도 아니잖아요. 저거는 대학원생들도 등록금을 아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니 저 대학원생의 커리큘럼이에요? 저 공연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별도의 유료 공연이잖아요. 지금 저게 커리큘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선생님 지금 그리고 저게 지금 졸업생 그 학부생도 아닌 지금 그냥 일반 졸업생도 지금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 공간을 이제 사실상 극단 물결의 연습장으로 학교에서 또는 학과에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거 무상 대여를 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 대여라는 개념이 없죠, 선생님. 선생님이 선생님 사무실에 있는 선생님 회사에서 회의실 하실 때 돈 내세요? 안 내시잖아요. 그거는 업무 공간이니까 업무를 위한 거니까. 저희는 학생으로서의 지금 개별적 학생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학생은 프로들도 외부 프로들도 있고 학생은 아까 그럴 때는 제 있는 사무실에서도 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요. 그건 개인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건 학교는 공적인 공간인데 공적인 공간을 유료 공연 어떻게 보면 극단 물결을 위한 지금 연습실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 이제 극단 대표기도 하고 교수직에 계시기도 하지만 아니요, 극단 물결은 연구 목적으로? 네, 교수님의 연구 목적을 연구 실적을 내기 위해서도 연습실을 사용하고 그렇게 공연을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네. 참,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교수님 백으로 사적인 목적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장소를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조차 아예 사라져 있는 지금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사용해야 될 공간을 왜 그 개인 극단인 극단 그렇습니다. 물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정당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이 그걸 계속 방어해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교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교수님이 연구 그렇죠. 목적으로 이제 교수님 그렇죠.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강의실 연습실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들여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정말 책임져야 될 분이 이제 나온 거죠. 사실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송현옥 교수가 교수님 그 송현옥 교수의 입김이 아니었다면 저런 이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지금 정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송현옥 교수가 이 사건의 배후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자기들이 논리가 너무 이제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수님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실 제대로 지금 이제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책임자가. 그런데 이제 연구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현옥 교수가 연구 목적으로 연습실을 쓴다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세종대 차원에서 아니면 연극영화예술학과 차원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유료 공연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제 공연을 준비한다고 얘기한다면 그 연구 목적으로 연습실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것은 세종대가 또는 연극영화예술학과가 아니고 개인 극단인 송 교수의 개인 극단인 극단 물결이 이것도 무슨 공익적인 목적도 아니고 결국은 상업적인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에 어떻게 송 교수의 그 연구 목적 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억지 논리입니다. 이 해명도 사실 억지죠. 네. 그래서 뭐 이 대학 쪽과 교수 쪽도 취재를 하신 거죠. 네. 송현옥 교수 쪽도. 네. 그리고 일단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극단 물결이 이 연습실을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아까 재학생이 큰 불만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4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이 있는 그 충무관으로 가면서 지금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과연 이게 교육적으로 이게 용인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걸 좀 물어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지금 극단 물결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 좀 4학년 학생들이 지금 연습실 좀 쓰다가 비워줬잖아요. 그건 아시죠? 근데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랑 통화를 하시거나 기초 취재를 했죠. 학생들 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4학년 학생들은 여기 연습실 당장에 빼서 여기 공연을 자기네들은 당연히 극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거예요? 그래 극장에 들어가는데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거기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쓰는 연습실을 써야 되는데 학생들 그 3학년 학생들 보고 비켜달라 하고 하기가 뭐해서 그
거기 4학년 학생들은 그냥 분장실에서 그동안에 그냥 와글와글 거기서 모여가지고 혼잡한 공간에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죠. 그건 연습이 끝났고 그거는 그 담당 교수님과 연출가 제가 연락을 직접 하고 나서 일찍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럼 일찍 더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간 거지 저희가 무슨 우리가 써야 되니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극장이 제가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들은 학생들 2명부터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그 2명이 누군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학생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금. 송현욱 교수님이 이 세종대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다 잘 아는데. 뭘 있으세요? 그냥 교수님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 여기가 극단 물결도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상업 공연을 목적으로 외부인들까지 있는 이건 극단 물결이잖아요. 극단 물결이 세종대학교의 공식 극단은 아니잖아요. 세종대학교와 무관한 외부 송현옥 교수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극단이지 않습니까? 개인 극단의 연습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불편해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학생들은 그거는 지금 방금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떠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바케로 자기네들이 느끼는 어떠한 시스템적 오류예요. 네, 답답합니다. 뭔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저분이 한 얘기 들었습니까? 네, 시스템의 오류?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송 교수의 개인 극단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 불편을 겪는 게 교육적으로 올바릅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학생들이 시스템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시스템 오류입니다. 학생들이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제 대관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기는 오해라고 얘기하는데 저분이 또 얘기하는 건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외려 우리가 일주일 먼저 내려가게 해줬다. 그 극장에 들어가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극장 바로 옆에 있는 연습실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내려가게 해야죠. 그 옆에 극장 옆에는 3학년 학생들이 버젓이 계속 연습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극장에 일주일 먼저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4학년 학생들이 거기서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3학년 학생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놓고 이게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 먼저 극장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러게요. 저 리허설실 누가 주인인지 학교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내려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기 쓸 거고 3학년, 4학년 니들이 공간이 없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학교의 이제 시설을 학생들이 양보해서 빌려주고 그런 어떤 현장 이래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누가 배려를 베푸는 대상인지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지금 저 무단점유에서 좀 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뭔가 학생들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뷰 중에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떤 얘기도 했냐면 저희 세종대가 다른 그 대학하고 달리 연습실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런 공간이에요. 맞아요. 세종대가 되게 협소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극단 물결 때문이 아니고 세종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3, 4학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그럼 더 쓰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연습실이 협소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극단 물결이 그 학생들 그렇습니다. 그 본인들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동숭동에. 네.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은 학생들이 결국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되는 관행이 오래 정착되어서 아예 이제 상식적 판단 기능이 아예 마비된 채로 저 현장이 저렇게 아수라장인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특히나 이제 연극계나 영화계 뭐 이런 쪽이 이제 워낙 이제 이제 공간이 계열이 좀 좁다 보니까 쉬쉬쉬쉬 하면서 이렇게 감춰져 오는 바람에 지금 저 상태로 저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골물대로 골마 있네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극단 물결, 이제 뭐 매니저 또 이제 조교분들이라서 이분들한테 이제 오늘 이제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오주원 씨가 어떻게 극단 물결에 올린 이 연극들이 항상 주연을 다 이렇게 그러게 이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 보는 관점이 다른 건데, 자, 그리고 제가 뭐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송윤호 교수님 잘 아시죠? 극단 물결 잘 아시고. 네네. 극단 물결에서 과거에 공연했던 공연을 쭉 보니까, 오주원 배우가 거의 주연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대요. 잘하시니까요. 잘합니까? 당연히 잘하니까 쓰죠. 네? 공연 보셨어요? 공연을 파일로 보셨어요? 평가가 좀 다르던데요? 그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다르 보세요. 같은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관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A는 싫다 그러고 B는 좋대요. 그거는 그냥 개인의 견해의 차이죠. 근데 예를 들면 저 러시아에서 공연한 그 밑바닥에서 같은 거. 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외부 지원을 받아서 국가를 대표한 공연 아니에요. 네. 그럼 공개 오디션을 해야죠. 그 기준은 누가 삼죠? 그거는 그 선택이죠. 그때도 외부 배우와 함께 오주원 배우는 그냥 오주원 배우일 뿐이고 다른 외부 배우들과 함께 해서 대표해서 나간 건데. 그런데 그 공연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한 배우가 계속해서 모든 공연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다. 저러니까요. 저희는 피지컬 디렉터라고 아시나요? 피지컬 디렉터라는 팀은 움직임을 잘하지 않으면 캐스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연의 경우는 왜 오주원 배우가 그럼 주연에서는 출연에서 빠져 있나? 사정이 있으니까요. 개인의 스케줄이죠. 개인의 스케줄까지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되나요? 오주원 배우의 개인적 스케줄. 그다음에 오주원 배우가 지금 이 공연에는 이거 공연은 관여는 안 해요? 그냥 놀러 오시는 거죠. 애정으로요. 그냥 와서 보시는 거죠. 애정으로? 그래봤자 한 달에 한두 번 오셔서 얼굴 보고 가는 거가 같은 배우로서, 극단 배우로서 와서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극단 배우로서 와가지고 지금 뭐 음식을 사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음료수를 사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다 애정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참 들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MZ세대 아닙니까? 근데 강진구 기자가 계속 질문하는 이제 사회적 문제의식이 오히려 MZ세대의 문제의식에 가깝고, 저분들은 기성세대를 오히려 대변하고 있는 이상한 논리를, 참, 이게 좀 뒤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일단 오주원 씨가 어떻게 모든 연극에 주연 배우를 독점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하니까. 네. 근데 옆에 있는 조교가 순간적으로 푹 웃었어요, 또.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오주원 배우가 조감독, 네. 조연출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폐막 공연에 이름을 올린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오주원 배우는 이번에 주연 배우는 안 했는데 이번 연극에는 뭐 별다른 기여를 안 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놀러 오는 거죠. 그게 너무 약간 그냥 애정을 가지고 놀러 오는 거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음식, 뭐 음료수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조연출이라는 어떤 직함을 맡깁니까? 네. 그거는 이건 연극계 상식과도 완전히 다르고요. 네. 누가 MZ세대이고 누가 기성세대인지 좀 헷갈릴 MZ 정도로 세대를 이상한. 떠나서 어쨌든 저 매니저가 사실은 송 교수를 이제 마지막까지 쉴드 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그런 것 같네요. 마지막은 자신은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저의 이제 질문 의도를 이제 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번 공연에는 주연 배우 안 맞는다. 이걸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오주원 씨에게 모든 걸 다 중요한 역을 맡기는 것은 아니다. 네. 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주원 씨는 그냥 이번 공연에 그냥 거의 가끔씩 놀러 오는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뭐 취재한 바에 따라도 오주원 씨가 지금 해산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질 않아서 이번에 주연 배우를 맡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번엔 그냥 뭐 조연출이든 조감독이든 아예 이름을 네. 올리지 않고 네. 저분 말하는 대로 네. 그냥 애정을 가지고 후배들 공연하는 데 가서 격려만 해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놀러 와서 격려해주면서 가끔씩 음료수 하나 사주고 이걸 네. 조감독으로 본인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이름을 올리냐. 이건 뭐 누가 봐도 네. 가짜 스펙, 허위 스펙을 그렇습니다. 저 매니저가 확인해 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뭐 스펙이란 이제 적당한 용어를 잘 찾아주셨는데요. 저게 바로 이제
과장 스펙, 허위 스펙을 쌓는 어떤 이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부산 국제 연극제 폐막작의 조연출을 사실은 그냥 음료수 정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걸 갖고 조연출을 한 걸로 이제 포장이 되어서 다음 또 다른 행사에서는 뭐 진짜 조연출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연출해볼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허위 스펙들이 이제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청년 세대에서 공정한 스펙 쌓기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최소한 지금 이 공연에 아무런 기여도가 없는 딸을 지금 조연출, 조감독으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에 명단을 제출하고 네. 그러면 아마 그 조연출, 조감독 명의로 인건비도 나올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 인건비 횡령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조감독 결국은 오세훈 씨의 부인인 이제 송 교수의 이제 뒤를 이어서 오주원 씨가 아마 극단 물결을 좀 대표를 이제 경영 승계를 좀 받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조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저게 지금 윤석열 검찰이 이제 최강욱 의원,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조국 정경심 교수를 이제 기소한 논리에 따르면 저건 최소한 징역형에 해당되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이제 좀 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제 부산 국제 예술제, 거기 이제 뭐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뭐 세금 이제 뭐 비용은 어떻게 썼고 뭐고 이런 걸 많이 감사가 들어간다면요. 만약에 정말 뭐 그냥 음료수 몇 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정도 역할을 가지고 조연출 월급이 지급이 되고 근데 그 조연출에게 뭐 하여튼 조연출이 뭔가 이런 돈을 많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뭐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이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취재를 마치면서 이 송현욱 교수한테 반론권을 이제 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네, 뭐라고 오늘 답변했는지. 방송 내용 관련해서 전화를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전화는 뭐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바로 받자마자 끊어버리셨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할 수 없이 이제 문자를 남겼습니다. 네. 근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좀 답변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제 4개의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첫 번째 좌측에 있는 질문이 엄마 찬스라는 지적에 해명을 부탁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음료수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음료수를 주면서 이게 조감독, 조연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종대 학생들의 리허설 연습장을 지금 빼앗아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학생 배우들한테 정당한 개런티를 지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답변이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없네요. 지금 읽은 표시는 다 돼 있죠. 다 읽었어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5월 25일 수요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5월 26일 바로 어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중요한, 더군다나 그의 부군인 오세훈 시장은 청년들을 위한 공정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면서 바로 오늘 사전 투표 나타나가지고 오세훈 후보랑 그렇게 다정히 투표를 하는 모습. 무슨 염치로 서울 시민들한테 또 서울 청년들에게 표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지 저는 참 통산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오늘 제가 뭐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이것저것 좀 뭐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 청년들을 더 이상 M4 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노포 세대가 되도록 하겠다. 5개 분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아무튼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제 공약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등장 밑이 어둡다고 해야 되나요? 정작 자신의 부인이 이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갑질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이제 딸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사적인 어떤 공적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있지 못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을 마치면서요, 오세훈 후보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서울시장에 취임을 했죠. 그래 취임을 하면서 네. 이 청년을 무려 한 20번 정도 얘기를 하면서 공정한 서울을 아, 만들겠다고 20번. 얘기를 네. 했는데 예,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육성으로 네. 공정한 서울을 다짐하는 모습들을 한번 마지막 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3대 34대에 이어 38대 서울시장으로 세 번째 취임식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에서 오 시장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제도약의 방향점으로 제시한 것도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는 청년 서울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 정신으로 서울의 신발끈을 다시 묶습니다.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울의 제도약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송현욱 교수에게 허락은 받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무튼 일단 뭐 집에 가서 부인이 무슨 일을 학교와 근처에서 벌이고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상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부인의 청년 갑질 그리고 엄마 찬스와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네. 보도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허재은 기자. 네, 뭐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일단 저 정도로 그 문제가 골물 정도로 오랫동안 저런 청년들에 대한 어떤 갑질, 세종대 대학생들의 장소 사용에 대한 그런 갑질이라든지 엄마 찬스 뭐 이런 부분들이 저렇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이제 기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건 저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굉장히 골물대로 골맞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아예 그 문제의식 자체가 마비된 현장이 아닌가 싶고요. 본인의 이제 부인이 이제 저런 식으로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 뭐 남편이 과연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그 부인이 이제 연출하는 연극에 심심찮게 보러 가더라고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모를 수가 없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제 부인이 한 일이라고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 눈높이, 조국 장관 우리가 검증할 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들이 다 달려들어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에 대해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후보, 부인의 일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부인이 저렇게 저지르고 있는 청년 갑질과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기회가 될 때마다 청년을 20번씩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선거일 직전에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그 4.7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그 유명한 그 생태탕집 논란이 다시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네요. 오세훈 또 국힘당에서는 이제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의 증언을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굉장히 폄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생태탕집 아들의 증언이 허위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이분들의 증언이 사실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서 그린벨트 자신의 처가가 소유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미리 그 땅에 가서 측량을 마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되죠. 사실로 사실일 검찰의 가능성이 판단이 매우 실제로 그렇습니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생태탕집의 이 생떼로 이제 막 폄하를 하면서 서울시장직을 움켜쥐고 난 뒤에는 결국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법 또 부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죠. 네. 이번에 서울시장 그 선거 때도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주로 후보가 얘기한 내용들 받아쓰기에 급급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았고 결국은 오세훈 후보는 또 다른 연출된 이미지로만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이제 표를 구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는 연출과 쇼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오세훈 오늘 오전에 보도했던 것처럼
가짜 경기맘 김은혜, 그리고 가짜 공정시장 오세훈에 대한 당사자들의 침묵,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언론들의 침묵을 깨고 제대로 된 시민들의 매서운 회초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정의 주인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사전투표가 있고 6월 1일 본투표가 있습니다. 유대한 시민들이 유대한 표로 시민들의 뜻이, 시민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계속 또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 열린공감TV의 열린장터가 힘을 더합니다. 열공 시민분들과 상생하는 열공이 되기 위해 열린장터에서는 품질 좋은 상품을 엄선하여 다채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과 지역 특산물, 부담없고 맛있는 간편식, 그리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필수 가전제품까지 열린장터를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자발적인 쇼핑을 통한 판매 수익금은 열린공감TV의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일체의 광고 수익 없이 오로지 열공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열린공감TV. 열린장터에서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열린공감TV 열린장터.